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면 경제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면 경제를 오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는데 우리가 경제를 오판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 경제를 볼 때는 저는 딱 두 개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 그 다음에 중순에 발표되는 물가, 이것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경제 지표를 많이 보는데 그 많이 보는 경제 지표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산업 생산이 어떻고, 제조업 지수가 어떻고, 내구재 주문이 어떻고, 공장 주문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 경제를 오판을 하느냐? 사실 기사를 쓰시는 분이나 리포트를 쓰는 분들, 그러니까 글을 자주 써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경제 지표 이야기하는 게, 미국 경제 지표가 매일매일 많이 발표돼 주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쓸 게 많거든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저것 계속 발표돼 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지표들을 자주 쓰게 되고, 우리가 뉴스나 리포트를 통해서 그런 경제 지표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근데 그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는 아니거든요. 경제 지표가 경제에서 나온, 경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경제인데 경제 지표가 곳곳에서 균형 잡히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제 지표를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 컨트롤해서 여기서는 이만큼만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는 요게 경제의 모양인데 요쪽에서만 집중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와요. 제조업, 미국의 경우에는 GDP나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8% 내지 9%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경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업을 뺀 나머지 영역은 사실 변동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뉴스거리도 별로 없고, 선행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잘 없고. 근데 요거는 제조업 여기는 변동이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변동이 크고. 그러니까 경기를 선행해서 먼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요 데이터에 집중을 합니다. 요 데이터에 집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경제 전체 모양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인가 선행적인 움직임이 여기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늘 조심하는 게, 이게 미국 경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늘 경계를 갖고 이 데이터를 쳐다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서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미국 경제 데이터를 쭉 보고 있으면 제조업은 지금 안 좋거든요. 제조업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 안 좋구나. 그래,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지. 한국 경제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안 좋지. 미국 경제도 안 좋구나. 금리 낮추겠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만 집중적으로 안 좋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자, 이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용이죠, 고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고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고용 데이터도 그냥 한 건, 제조업 여기저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한 건씩 하면, 내가 그냥 쭉 뉴스만 보고 있으면 미국 경제의 10분의 1을 이만큼 생각하고, 미국 경제의 90%를 이만큼 생각하고, 이런 이제 오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경제 지표를 열심히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게 가령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업률이다.
그러면 모든 미국의 가정에다가 당신은 지금 실업 상태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매달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도 한 나라 안에 생산되는 걸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게 경제지표가 할 몫이 아니에요. 조사하느라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집계하는데 뭐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샘플을 정해놓고 그 샘플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실업률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일부 샘플로 가게를 설정해서 그 가게에다가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 나감에 따라서 이걸 열심히 잘 바꿔줘야 되겠죠. 표본을 열심히 잘 바꿔줘야 되는데 그 표본을 열심히 잘 바꿔주고 하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걸 수행하기 어려운 곳도 있고 근데 경제지표는 만들어 놨는데 이걸 업데이트를 잘 안 하고 있는데 표본 업데이트 잘 안 하고 있는데 얘들이 계속 경제지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이번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에 3.6에서 이번에 3.5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 요게 저는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 지표 볼 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제 나름 속에서 이제 비중으로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나 똑같은 날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비농업 취업자 수, 요거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전체 경제 지표 중에서 한 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100건 중에 한 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경제 지표에서 중요도를 60 정도로 줍니다. 60 정도로 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ADP 고용 지표라고 하는 게 발표가 돼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 아주 빅 데이터가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데이터 발표되기 전에 ADP 민간 고용 지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데이터, 이게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발표가 되죠.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며칠 전에 그 민간 단체에서 민간 기구에서 이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발표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발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근데 제가 그동안 쭉 관찰한 바에 따르면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물론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나 그 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의 샘플하고 샘플링하는 방법하고 여기서 샘플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데이터일 가능성도 그럴 때도 많고 아닐 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는 그냥 무시하는 편입니다. 아예 안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도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맞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며칠 후에 발표할 고용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100%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에 고용 데이터가 안 좋더라. 그래서 이것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논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관심을 끊어야지만 경제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를 잘 하려고 그러면 잘 골라야 되는 것이죠, 먼저. 자, 어떻게 골라야 되겠습니까? 미국 경제는 이거다. 일단 이 전체 구성을 보고요. 그래야지만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전체 구성을 일단 보고 그러면 미국의 전체 경제를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고용. 저는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그냥 거의 한 90% 중요도를 간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 경제 데이터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오랫동안 봤습니다만 제가 30년을 봤으니까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많이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 두 개로 집중됩니다. 두 개로 집중.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주가나 모든 것.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돌려봤는데 이 두 개 빼고 나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싶은 데이터는 뭐 또 한두 개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보조 데이터로서 그렇고 고용과 물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 연준의 경제 정책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미국 경제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각국 GDP에서 G20 국가들 각국 GDP에서 민간 소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GDP는 소비, 이 소비에는 민간 소비도 있고 정부 지출도 소비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순수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뭐 사우디도 그렇긴 합니다만 GDP에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우디가 왜 민간 소비가 낮은가는 좀 분명하죠. 원유 생산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코 소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사우디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못 사는 저소득층 국가가 GDP에서 소비 비중이 높아요. 못 산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화 이전 단계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별로 없어요.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투자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산업화를 하고 중국처럼 산업화를 하게 되면 투자의 비중이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GDP에서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고 소비의 비중이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면 더 1인당 GDP가 올라가고 더 잘 살게 되면 계속 공장을 더 많이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공장을 줄이는 것이죠. 공장을 줄이고 그러면 또 소비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은 GDP에서 소비 비중이 높고요. 못 사는 나라들도 GDP의 소비 비중이 높고 중간 정도 산업화를 하다가 보면 소비 비중이 떨어집니다. 보통 중진국이라고 하는데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게 여기서부터 더 나가려고 그러면 공장 더 짓는다고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장을 줄여야 더 잘 살게 되는데 어떻게 공장을 줄이지? 공장을 줄이면 GDP가 더 감소하는 거 아닐까? 근데 더 잘 살려고 그러면 공장을 더 줄이고 투자의 비중을 낮추면서 소비의 비중이 더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더 잘 살게 되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한국이나 중국은 이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낮고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죠. 이런 나라들의 경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고용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국처럼 고용, 이런 걸, 물가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런 나라들은 제조업, 수출 이런 걸로 판단해야 돼요. 저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판단할 때 수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고용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큰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10개 나라씩의 경제지표를 최근 경제지표를 표시해 놓은 건데 이 중에서 수출 항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항목만 보면 이 한국, 일본, 선진국 반열에 있는 한국, 일본의 수출이 굉장히 안 좋죠. 마이너스 전년 대비. 신흥국들이 일반적으로 수출이 안 좋습니다. 뭐 인도, 중국 포함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표 미국 것만 쭉 보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제조업 지수만 쭉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나라들은 그 미국이나 유럽은 고용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제조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거고 하지만 제조업이 큰 나라들은 수출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중국은 여기서 최근에 경제 데이터가 수출이 지난 3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0몇 %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선행적인 신호인가? 이제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나? 마이너스로 막 떨어졌다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3월에 갑자기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에는 해외 뭐 1대1로 이러면서 해외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용도로 국경을 넘는 물건도 수출로 잡겠죠. 그죠? 잡는데 요게 3월 달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만 수출 증가율이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3월 중국의 수출이 뭐 25% 증가했다고 해 추세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글로벌하게 제조업 경제는 여전히 좀 안 좋은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이런 경제는 여전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에 경기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데이터는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인데 제가 미국의 고용 물가 빼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두 개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상당히 샘플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그런 데이터인데 제조업, 비제조업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나쁜 상태도 아니거든요. 뭐 과거 평균 그보다 뭐 좀 높거나 낮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비제조업으로 보게 되면 뭐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제조업이 불과 GDP의 7, 8%,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용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조업 아닌 것들이 미국 경제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빨간색이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파란색 제조업 지수 이거는 한국이나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흥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작습니다. 8%, 9%밖에 안 됩니다. 작은데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물론 뭐 예전에 닷컴 버블 때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 그 다음에 팬데믹 때 경기 침체보다는 그때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제조업 쪽은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뭐 경기 침체고 우리 다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느냐? 저는 이게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가 뭐냐? 미국에서 소비가 뭐 미국의 GDP 몇 가지를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2019년 4분기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을 100으로 놓고 내구재 소비가 그 다음에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때 2019년 4분기가 100이었는데 지금은 한 140까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가구 이런 거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거냐면 팬데믹 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작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많이 다니고 할 때는 그냥 냉장고 소리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 냉장고 소리 신경 써서 그거 바꾸고는 그냥 여행하면 더 가고 외식하면 더 가자 생각을 했죠. 그 뭐 별로 그 정도 냅두면 되니까.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엄청 쓰였어요. 그래서 바꿔버렸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구재 소비가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비내구재라고 하는 거는 내구재 빼고 근데 뭐 미국 소비에서 비내구재가 80% 이상이에요. 이 비내구재 소비는 오히려 그때 팬데믹 때 좀 줄었겠죠. 외식도 덜 나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행도 덜 가고 하면서 비내구재 소비는 그때 줄었다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소비가 1년에 뭐 4, 5% 정도 증가하겠죠. 명목으로 따져봐도 4, 5% 정도 증가할 건데 10년이면 뭐 40%, 50% 정도 증가할 겁니다. 근데 내구재 소비는 팬데믹 2년 동안에 걸쳐서 40%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년 동안 쓸 걸 2년 만에 다 소비를 해버린 거죠. 텔레비전 냉장고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비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그때 컴퓨터도
많이들 샀고 재택근무한다고도 많이들 샀죠.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밖에 할 게 없다 그러면서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거 놓고 하여튼 간에 뭐 이 내구재 IT 쪽으로 해서 엄청난 수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바꾸질 않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수요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안 쓰는 게 아니고 쓸 만큼 썼기 때문에 딴 것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균일하게 우리 귀에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쪽만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경제 이 부분하고 전체 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하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경제 전체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전체와 이것과 괴리가 클 때 근데 우리는 요 경제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보고 듣고 있으면 요 경제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보고 듣고 있으면 우리가 경제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오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가 안 좋다, 연준이 금리 낮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이 GDP에서 큰 한국, 중국의 경우에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조업이 GDP와 고용의 불과 8%, 9%, 10%도 안 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연준은 한국 경제지표 보고 중국 경제지표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겠죠. 미국 경제지표 보고 판단할 것인데 미 연준이 그렇게 행동할 거다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